네, 이번 시간은 산증, 그리고 산혈증, 알칼리증, 알칼리 혈증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용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산증은 엑시도시스라고 하고요. 알칼리증은 알칼로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오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엑시데미아라고 하고, 알칼리 혈증은 알칼레미아라고 하죠.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나눠 볼 텐데요. 이 오시스라고 하는 애들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혈증으로 끝난 애들은 결과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의 고정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풀어볼게요. 자, 책 속에 이 수소이온이 pH를 바꿀 수 있죠. H+가 과도하게 더해지게 되면 결국 그걸 우리가 산증이라고 해요. 결국 이렇게 체액에 이 수소연이 많이 더해지게 되면 이게 결국 혈액의 이 pH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바로 이 혈액의 pH, pH를 우리가 7.4, 정확하게는 7.35에서 7.45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최종적인 고정, 한 시점에 이 혈중 pH 결과값이 이 기준보다 낮게 되면 우리가 산혈증이다. 아니면 이거보다 높다. 그럼 이제 알칼리 혈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이 혈액의 pH를 낮춰주는 방향의 변화를 우리가 산증이다 라고 하는 거고,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체액의 H+가 더해지는 과정인 거죠. 반대로 체액의 H+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럼 이제 결국 이게 혈액의 pH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칼리증, 알칼로시스라고 한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뭔가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막 썼던 용어들을 이제 조금 엄밀하게 나눠서 써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시는 설사인데요. 자, 설사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염기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중탄산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염기가 소실이 됩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이 산 물질이 득세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 변화이자 과정은 혈액의 pH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변하는 과정인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일단 변화이자 과정이니까 오시스인데 pH를 떨어뜨리는 쪽의 변화니까 엑시도시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직접적인 물질에 의한 변화이기 때문에 대사성 산증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여기에 이제 보상적으로 호흡이 변하게 되죠. 어떻게 변합니까? 자, 이 쌓인 산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해 보려고 이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라도 열심히 배출해 보자 해서 이제 호흡이 빨라지게 되겠죠. 자, 결국 이 변화는요, 이 자체만 봤을 때는 어쨌든 산을 없애서 혈액의 pH라도 높여보고자 하는 변화이자 과정입니다. 결국 이건 오시스이긴 한데 그러니까 혈액의 pH를 높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알칼로시스가 되는 거고,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호흡성 알칼리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최종적으로 혈액의 pH는 어떻게 결과가 이제 매겨졌느냐, 고정값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혈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에미아로 표현을 할 텐데, 자, 결국 대사선 산증에 대한 보상이 처음에 이 변화를 이길 수는 없어요. 최종적인 건 산혈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데미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구분 없이 썼던 용어들이 이렇게 이제 다 정해졌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시를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septic shock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자, 중증 폐렴이 일어난 환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폐 자체에 이제 호흡능이 떨어지니까 자꾸 이제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이 CO2가 체내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체는 지금 산이 쌓이는 거니까 이 혈액의 pH를 떨어뜨리는 방향의 변화이자 과정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결국 호흡을 통해서 레스피레이토리 pH가 떨어지는 쪽의 과정이니까 엑시도시스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호흡성 산증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요. 전신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 우리 염증 반응 중에 대표적인 게 혈관 확장이 있고 전신 혈관이 확장이 되게 되면요. 전신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서 저혈압이 발생하게 되고 이 조직 곳곳에 혈액이 산소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 관류압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에는 혈액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허혈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산소가 없는 현기성 환경이 되면 젖산 내사를 하게 되면서 젖산까지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산물질이 이제 직접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 혈액의 pH를 낮추는 변화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걸 또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대사성 산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이 호흡성 산증과 대사성 산증이라고 하는 이 변화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엑시데미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혈증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 엑시도시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혈액의 pH를 떨어뜨리는 과정이니까 결과값도 엑시데미아 아니겠습니까? 과정이나 결과냐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 이걸 왜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반대로 알칼로시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 pH를 높이는 과정일 뿐이지 결과는 알칼레미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은 맞죠. 그러나 실제로는요. 우리 몸에서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사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엑시도시스가 일어나면 한편에서는 알칼로시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엑시도시스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엑시데미아가 되는 게 아니라 엑시도시스에서 병합된 알칼로시스 때문에 알칼레미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엑시데미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굳이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기념으로 제가 한번 이제 마지막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마지막 예시는요. 바로 아스피린 과다 복용입니다. 자, 이 아스피린이 우리 몸속에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살리실산과 젖산의 형태가 공급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체내에 이런 산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혈액의 pH를 감소시키는 변화이자 과정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대사성 산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한편 이 하이도즈 아스피린이 들어오게 되면요. 뇌의 호흡 중추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결국 하이퍼벤틸레이션, 과호흡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요. 별도의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 CO2가 방출이 되게 되는 거니까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CO2를 어쨌든 제거하는 과정은요. 혈액의 pH를 높이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호흡성 알칼리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산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증과 알칼리증 병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종적인 결과도 알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이제 별도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헌에 따라서는 보통 이제 성인에서는 이 알칼레미아 쪽으로 가고요. 또 소아에서는 엑시데미아 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에미아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산증과 알칼리증이 어쨌든 상쇄가 돼서 이 네트 이펙트, 그러니까 알짜 효과는
보통 이제 노멀 pH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로 이제 저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딱 이제 동맥혈 체열을 했는데 혈액 pH 괜찮네. 일단 괜찮나 봐. 방치. 이렇게 두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물의 수면은 pH 7.4라고 해볼게요. 자, 어쨌든 처음에 사람이 물에 빠지면 힘이 있으니까 팔과 다리를 엄청나게 이제 막 휘젓고 어떻게든 이제 이 pH 7.4를 수면 위로 고개를 이렇게 이제 유지하는 거에는 이제 유지를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딱 순간에 이 pH 7.4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이 고개를 보고 괜찮나 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팔 다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하나는 대사성 산증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호흡성 알칼리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몸속에는 이 결과야 정상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이 혼란이 있는 거죠. 자, 그냥 이제 방치해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점점 수면 아래로 깔아앉게 되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산증이냐 알칼리증이냐 이걸 통해서 단순히 결과값을 단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결과값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이거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의미하는 이 산증과 알칼리증, 오시스도 중요하고 결국 결과값인 이 에미아들 있죠. 엑시데미아, 알칼레미아가 각각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